이렇게 박수도 크게 쳐주시고, 궁금하신 거는 그럴 거예요.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이 로스쿨 교수가 무슨 뭐 에너지 얘기하냐 그러실 텐데요. 이제 제가 인천하고 인연은 지금 학교는 저 멀리 있지만 지금 송도에 살고 있고, 인천하고 인연은 인천에서 오래 살았어요. 고시 공부를 인천대에서 했고, 변호사도 인천에서 했고, 어떻게 하다가 인천에서 변호사 했었습니다. 하다가 제가 딴 생각이 들어서 옮긴 회사가 가스공사를 해서 그 이후로, 그게 2001년인데요. 2001년 이후로 제가 한 게 몇 년 동안은 가스 팔았고, 또 몇 년 동안은 해외에서 가스 사오느라고 좀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인연이 돼서 제가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공부한 게 자원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폐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고, 이제 그거 어떻게 하면 석유가스 개발하나. 그러다 보면요, 석유가스 개발에서 들여오는 이유가 전기 생산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저는 기본적으로 수소 발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로 해서 가능하면 편안하게 시간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목차는 이런데요. 목차는 건너뛰고, 수소 발전이 뭐냐 들어보니까 많이 아세요. 이미 학습이 많이 됐는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아주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는데,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발전을 하는데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지금처럼 석유를 떼거나 원자로를 돌려서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로 이 터빈을 때려서 돌리는 전기가 아니고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럼 수소하고 저 안에 있는 산소하고 거기에 일정한 물질이 들어가서 나오는 게 전기화, 그리고 따뜻한 물은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좀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원료죠. 수소죠. 근데 수소가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는 여기 숨쉬는 속에 수소가 있고요. 공기 속에 있고, 두 번째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H2O, 물이죠. 물 속에 H가 2개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물에서 수소를 빼는 건 아주 문제가 있어요. 다 우리 고등학생들도 있지만, 물에서 수소를 끌어내려면 전기분해를 해야 돼요. 전기를 딱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큰 거예요. 수소 발전을 하려면 원자력을 돌려야 돼요. 이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전기분해해서 하는 것은 못해요. 비용이 너무 들어가고, 예. 그래서 대안으로 LNG, 여기 LNG라고 써 있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인천시가 만들어낸 서류에서 뺏겨온 거예요. 인천시 공무원들이 뭘 모르고 한 건데, LNG가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가 리퀴파이드, 액화된 천연가스에서 LNG를 쓰지는 않습니다. LNG는 여기 인천 기지에 물처럼 이렇게 배에 싣고 들어와서 이 액화된 천연가스에다가 바닷물 쫙 뿌리면 기체가 돼요. 그리고 그 기체가 파이프라인 타고 와서 동구 발전소에 오면, 만약에 짓는다면 그 발전소에서 그 천연가스를 개질한다고 그러죠. 고칠 개자 질, 성질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소를 빼서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바뀌는 거죠. 이쪽에 LNG나 H2O가 아니고 그냥 석유 넣을 수도 있고요, 석탄 넣을 수도 있고, 천연가스 넣을 수도 있고, 원자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본 시스템 똑같아요. 어떤 원료냐인데 원료가 바뀔 뿐입니다. 써 있는 게, 이것도 인천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발전 효율이 있다. 그래서 발전 단계에서 30에서 40%, 그리고 거기서 열을 써가지고 40%, 합쳐서 80%. 그리고 언제나 믿고 사용할 수 있다. 어디나 설치 가능하다. 필요한 곳에서 직접 가동할 수 있다. 요 밑에 요 네 개를 제가 간단하게 비판을 해볼게요. 발전 효율부터 비교하겠습니다. 수소 발전 80이라고 나오는데요. 저 끝에 열병합 80 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복합화력하고 열병합하고 뭐가 다르냐? 복합화력은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연료가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천연가스와 석유. 또는 이 천연가스에서 천연가스를 한 번 떼고 나온 그 열을 다시 떼줄 수도 있습니다. 그 복합화력이고, 열병합은 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막 돌리면 주로 제일 큰 열병합 발전소가 난방이에요. 한국 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열로 때려서 발전소로 가스에서 나온 열로 때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긴 열을 다시 모아서 다시 때리다 보니까 효율이 높아지는데 열병합이 80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소 발전보다 발전 효율로 따지면 열병합이 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석탄 화력은 석탄 떼면 35% 나와요. 발전 효력이. 그게 이제 우주의 이치 같은데요. 지구에도 물이 70%고 육지가 30%입니다. 내 몸을 태우면 물이 70%고 나머지가 30%예요. 비슷하게 이놈의 뭘 떼든지 간에 30% 정도가 정말 열로 나오고 70%는 날아가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발전 효율이 50%까지 나온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에너지 재단이라는 데서 저거 그냥 클릭해 보시면 나중에 나옵니다. 진짜냐? 저게 진짜 80% 나오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저 정도 수준까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쓰고 어떤 연료가 적당히 저걸 맞춰서 제대로 들어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죠. 두 번째는 상시 가동한다라고 하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 빼놓고는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 천연가스 발전 늘 상시 발전해야 돼요. 이게 수소 발전만 상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기라는 건 늘 쓰지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당연히 상시 가동을 해야 되지. 뭐 되겠어? 태양광은 해 뜰 때만 됩니다. 풍력은 바람이 돌아갈 때만 되고. 이게 왜 밖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터지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똑같이 붙이고 이제 물컵을 갖다 댈 거예요. 계속 탄다는 얘기고 수소 때문에 그렇게 놓고 그죠? 물이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밖으로도 펑 하고 터지면서 동시에 얘가 밖에 있는 물체들 쭉 끌어들이는 내부 폭발도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만할까요? 네. 수소는 컨트롤할 수는 있지만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태양이 수소 덩어리죠. 그러니까 수소 폭탄이죠. 그러니까 이걸 인간이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문제를 없애느냐 하는 문제, 그런 능력,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실질적으로 막 뻥 터지고 정말 사고 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충분히. 다음에 요 연료별 단가가 이게 오늘 제가 전력거래소에서 본 건데요. 전기 1kW를 생산할 때 비용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기름이에요. 석유죠,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게 녹색이 무연탄, 노란색이 유연탄, 이게 원자력이에요.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쌉니다.
이게 무슨 뭐 간접적인 사회 유해 효과 이런 거 아무리 따져서 여기다 세금을 막 잔뜩 붙여서 쫙 끌어올려도 그래도 얘보다 싸요. 얘보다 훨씬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못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못 된다. 이건 하기 싫다. 이건 미세먼지하고 CO2 때문에 못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다가 동구든 송도든 짓는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연료전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 신재생이 아니니까 저는 이 자체가 싫으면 연료전지는 신재생 발전이 아니야. 천연가스, 그러니까 수소 발전은 그냥 천연가스 발전이다. 그리고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여론 확보, 이것도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4차 산업혁명 싫어해요. 무슨 4차 산업혁명이야. 농담 삼아 제3차 산업혁명을 신재생 에너지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2010년, 11년,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무슨 산업혁명에 애들 장난도 아니고 10년마다 한 번씩 혁명이 일어나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에너지원이 바뀌어서 인간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 정도라면 우리가 여기서 쓰는 전기나 모든 그 에너지가 석유, 가스, 석탄 이외의 다른 게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안 왔거든요. 이거 안 된 거야. 그리고 수도권의 대표적 에너지 생산 도시 되겠대. 글쎄요. 영웅화력 이렇게 안고 살고 서구의 발전소 안고 살면서 그걸 자랑이라고 하겠다. 이런 뜻인데 맞을까요? 또 그렇게 하면서 친환경 도시로 하겠대요. 참 왜 저런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보면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썼다. 두 번째 인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양반들이 전혀 이해가 없었어요. 영웅화력 하나 때문에 인천의 CO2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미세먼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거기 서구에 발전소 하나에 천연가스 발전소. 도대체 왜 인천은 서울에 전력을 공급하는 공장이 되어야 되는가? 왜 인천은 서울의 에너지 공급처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서도 도대체 뭘 얻고 있는가? 이 무엇을 얻고 있는가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의 전기요금은 비싸야 되고요. 인천은 싸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기요금이 전국이 다 똑같거든요. 저 강원도 두메산골이나 제주도나 다 똑같아요. 전기요금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넌 도대체 왜 그러는데? 넌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이게 에너지 신산업이냐? 반복되지만요. 신산업 아니에요. 천연가스 산업인데 이게 어떻게 신산업이에요? 그냥 천연가스를 바꾼다. 그러면 이 에너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천연가스가 이게 가스라고 치고 이걸 한번 개지를 하면 이 전환 과정에서 손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화학 반응하면 또 손실이 생겨요. 당연한 거죠. 수송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움직이다 보면 지쳐서라도 빠져나간다니까요. 차라리 솔직히 열병합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대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냥 끝으로 나온 건 깨끗하지만 저 원인은 여전히 천연가스입니다. 여러분들 전기자동차 좋아하시지만 전기자동차 우리 집 앞에서는 아무 공해물질이 안 나오는데 어디선가 석탄이 열심히 돌아간다니까요. 어디선 원자력이 열심히 돌아가요. 전기자동차 좋은 거 아니야. 전기화를 자꾸 하면 안 돼. 차라리 걸으라고 하고 자전거 타라고 그래야지. 결국에 똑같은 문제야. 신재생 에너지 교육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 발전이 천연가스에서 오면 안 돼. 차라리 어디 신재생 발전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린 수소가 되면 이 말이 저는 동의하시죠. 이 말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레이 수소 가지고는 깨끗한 에너지가 인천시는 이거 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2,300억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뭐 건설비고 이 동구에 뭐 자기 몇 개 생기겠어요? 이거 요즘 이 발전은 다 기계가 합니다. 컴퓨터가 하고 선수들 몇 명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지가 다 스스로 돌아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 기본 지원금 40억 지원. 인천시 예산이 1년에 뭐 몇 조인데 차라리 이런 거 없이 깨끗하게 다시 그 지역을 공원화하거나 다시 뭐 상업지구를 하거나 더 좋은 게 오면
동네 그 주변 지역은 집값이라도 올라가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50억 벌고 500억 날리겠다는 건지. 그리고 인천의 지역 난방 업체의 추가 여론을 청정, 그러니까 뜨거운 물 말하는 거예요. 인천의 이 온수를 이걸 통해서 확보하자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영흥화력 가면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바다에 버리고 있어요. 차라리 그걸 저쪽 시화강조제 밑으로 파이프를 깔아가지고 공급하면 훨씬 쌉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요? 대기오염물질 감축, CO2 아니요. 개질하면서 천연가스에 있었던 C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결국에 CO2 그대로 나옵니다. 줄어드는 건 미세먼지라든지 약간의 그런 거지 CO2 문제는 전혀 해결 방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이것 때문에 그래 기고에 하려면 서울에 건설하라. 그래서 이제 전화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분산업용은 필요하면 서울에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 어디 뭐 구청 옆에 짓고 굳이 조금만 더 된다네요. 서울에 남는 땅 없다고요? 아니요. 잘 있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오늘 서울에 지으려니까 여기 안 지어도 돼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도 개념인데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게 참 냉정히 많아요. 첫째, 사이즈를 100메가와트 이하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요. 사업자가. 이거 98메가, 70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나. 그런데 이 라인을 그렇게 지어놔서 그래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누가 작성하냐면 사업주가 돈 주고 맡깁니다. 저는 물론 작성을 안 하지만 그쪽 분야 교수님들은 돈 주면 그 사람만들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돈 주냐면 사업자가 돈 줍니다. 이거요 본질적으로 저는 압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전원개발 촉진법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세상에 이거예요. 이 조항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게 너무 복잡한데 간단하게 전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면 지방정부 니네가 할 수 있는 인허가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 인천시나 동구청이 가지는 권한이 많아요. 무슨 여기 앞에서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수도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태클을 걸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법을 통해서 다 뺏어왔어요. 물론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초기 단계에 발전소 짓겠다고 하는데 못 짓게 해가지고 전기가 안 돌아가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수출이 안 될까봐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건 60, 70년대 이야기 아니에요. 2019년인데 이제는 이거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줘야지. 그리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 합의를 전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해야지. 이 조항은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위헌성이 아주 높아요. 왜 중앙정부가 지 맘대로 하는데? 이거는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이거 개정하자고 나서야 돼요. 제도 개선 문제죠. 인천시 공무원들 깊이 반성해야 돼요. 지역에서 우리 지역 인천의 제일 큰 문제가 발전소, 더티한 발전소가 진짜 많고 그거 생산해서 다 서울로 줄면서 그거 늘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여기 수도권 매립지 잔뜩 있죠.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이거 빨대거든요. 이게 성도 항구에 딱 들어오면 만약에 고속도로가 없었으면 전부 인천에 회사를 세우고 인천에서 먹고 살았을 거예요. 지구상에 인천 빼놓고 이런 도시가 없어요. 워싱턴보다 뉴욕이 잘 삽니다. 그죠? 영국에 가면 런던이 제일 잘 살아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제일 부자예요. 그리고 호주에 가도 시드니가 제일 큰 곳, 중국에 가도 상해가 제일 큽니다. 세상에 서울에 다 빨려가지고 인천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 생각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분들 글을 보면 에너지가 뭔지 전혀 몰라요. 석유, 가스, 무슨 수소 몰라. 그냥 누가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다고 썼어. 꼼꼼히 따지면
모르시고 있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역사성 지역에 대한 애정도 없는 거야. 슬픈 일이죠. 이거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2017년 볼게요. 2017년 서울에서 생산한 전기량은 842기가와트인데 쓴 건 46,298기가와트. 인천에서 2017년에 생산한 건 62,556기가와트인데 쓴 건 24,515. 이거 다 어디로 갔냐면 거의 4만 기가와트가 여기 갔겠죠. 여기 갔어요. 근데 여기에 전기가 왜 더 발전을 더 해야 돼요? 이미 충분해서 넘치는데. 안 그래요? 맞아요. 있는 것도 없애야지 지금. 저는 영웅화력발전소 그 석탄 떼지 말고 없애고 축소하라고 지금 그러고 따지고 있는데 인천시 공무원들은 아유 뭐 수소발전소가 친환경이니까 더 지어드릴게요 이러고 있어요. 슬픈 현실일 뿐입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얘기 많이 잘 들으셨죠? 네. 네, 뭐 좀 생각보다는 강의가 일찍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것들 많이 좀 물어봐 주시면은.